여러분은 지금 뉴스에 사람을 더하는 김혜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부쩍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 이념 논쟁부터 또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까지 김진애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아주 좋아졌네요. 밝아졌습니다. 여기가 원래 라이브 공연하는 스튜디오인데 저희가 이사를 오게 돼서 네, 아주 좋네요. 네, 새로운 곳에서 뵙게 됐는데요. 네. 정치권이 지금 때 아닌 이념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아니, 정치권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이념 운운하는 것이 그게 또 여야의 공방으로 또 이어지고 물론이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왜냐면요. 네. 저도 뭐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서 뵙고 국감에서 뵙고 그동안 쭉 봐온, 워낙 시끄럽게 많이 하셨으니까 쭉 본 거에 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이념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 뭐 주요 행사 축사나 뭐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념이 아니, 제일 중요하다. 며칠 연찬에서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연찬회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거나 이럴 때도 이념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네. 그 전에 안 했는데 딱 연찬회에 가서, 그날은 이제 국힘 연찬회니까 여당 의원들만 있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에 취하신 것도 있죠.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왜냐면요, 저는 이념이라는 말,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라는 말 자체가 머릿속에 개념으로 있을 사람으로 안 보였고요. 대통령으로 선거할 때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웬 이념, 요새는 이념이란 말 잘 안 써요. 가령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국정 기조, 예. 아니면 국정 철학, 뭐 이런 말로 쓰지 이념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명시적으로 이념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전쟁 거는 거죠.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오염수를 통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시는 거고, 예. 이념이라는 걸 통해서는 내년 총선에 쓸 전략의 하나로서 이념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윤 대통령 안 어울리십니다. 효과 없을 겁니다. 그 윤 대통령이 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과 또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이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했는데 공산 아니, 정체주의 맹종 세력 누구를 겨냥했다고 지금 보세요? 저는 그거보다 지금 이렇게 그걸 쭉 읊으시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거는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북한의 아나운서가 하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어들이 좀 많이 과격한 아니, 것 과격하고 같은데. 하나같이 과잉이고 하나같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같이 다 선동적이고 하나같이 다 폭력적인 이런 단어들을 나열을 하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공산 전체 세력 지금 얘기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네.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입니다. 뭐 야당을 포함해서 야당을 포함해서 또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 80%의 국민은 오염수 때문에 비판하고, 또 국민의힘 여당 안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때문에 비판하고, 이재명 때문에 비판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해서 본인이 비판받는 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일단은 저기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에도 없는 말이고, 예. 오히려 얘기하는 거는 이 말은 맞습니다. 극우 전체주의. 이 말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시즘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발언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가 희한한 재주가 있는 게, 본인한테 비판이 될 수 있는 거를 그 단어를 골라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예컨대 카르텔. 네. 카르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검찰 카르텔, 사법 카르텔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노동이나 여러 번 요번에는 R&D까지 네. 해가지고 이권 카르텔 이런 식으로 쓰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공산 전체주의는 그건 뭐냐 하면은 전체주의는 극우의 이른바 파시즘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말인데 그거를 상대를 공격하는 말로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극우 유튜버나 혹은 또 그 요새 그 뉴라이트에 예. 뉴라이트에 요새 왜 거두 싱크탱크의 거두가 장관으로 발탁을 하셨잖아요. 김명우 통일부 장관. 그분한테 뭐 이른바 세뇌가 되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또는 이른바 스핀 닥터들이 네. 이거 뭐 선거에 좋습니다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미몽에서 좀 깨나셔야 될 거고 근데 그 시간에 말이 너너무 거칠다는 지적도 철학-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제대로 된 철학책이라도 하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 철학. 네. 왜냐하면 논리학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정말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저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저희는 비판이라도 하죠. 네. 국민의힘 여당 안에서는 연찬회에서 비판도 못하고 우리가 윤석열 이렇게 이런 거 그게 전체주의거든요. 대통령 그런데 그런 말의 걸 무게에 하면서 대해서. 거칠어지고 정합성이 떨어지고 국민을 이렇게 취업하고 우리의 지금 이슈에 삶의 현장의 이슈에 천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거 이슈 또는 이제 뭐 이것도 있어요. 대통령이 너무 자주 이 이슈를 바꿔요. 저는 대통령의 메모리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이슈가 처음에 공정과 상식에서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죠. 네. 그걸로 대통령 됐는데. 그리고 저기 뭐 3대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하겠다, 교육개혁 하겠다라더니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더니 저기 뭐 한미일 동맹 운운해가지고 뭐 저기 하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지금 뭐 이념 논쟁으로 가고 공산 전체주의니 이런 거로 가서 아마 이것도 뭐 글쎄 몇 달이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그거를 이번에 홍범도 장군까지 흉상 이전 논란까지. 네네. 이것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어이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민한테는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전투의 영웅으로 추앙을 그렇죠. 받는 분인데 네. 뭐 2018년에 또 국내로 유해가 송환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흉상 이전 문제가 제기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념 논쟁, 그러니까 저도 해석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건 보면은, 그러니까 홍범도의 상징은 독립운동 아니에요. 예. 독립운동은 항일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일이 뭔가 못마땅하구나. 근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공산주의라는 걸 덮어씌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소련 문제 삼고 공산당 있는데. 가입까지. 근데 1920년대에 더군다나 그쪽 만주 쪽이나 러시아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해서 항일운동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갑자기 걸어가지고 그걸 거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더군다나 박정희, 박근혜, 또 김영삼 다 인정해가지고 사실은 2018년에 우리가 유해 송환한 것도 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예. 박근혜 대통령도 노력하고 그런데 뭐가 뒤틀려서 안 되고 그러다 겨우겨우 된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탈냉전과 여러 가지 탈이념 시대를 가지면서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건데 다시 아무리 신냉전 시대 운운하지만 여기에서 이념이라는 잣대로 얼토당토하게 100 몇십 년 전입니까? 돌아가신 거는 1943년이니까 그렇죠. 거의 80년 전이고 이거는 거의 103년 전일 거예요. 아마. 예. 그때 있었던 분을 갖다가 이념이라는 잣대로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아유 이제- 왜냐면 이건 못 이기거든. 이거는요. 네. 이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님
제가 국힘의원들한테는 제가 얘기는 못해요. 국힘의원들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니 대통령님 이거 대통령님 지지율에도 도움 안 되고요. 내년 총선에도 도움 안 되십니다. 그런데도 왜 꺼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쟁을 하려고 꺼낸 거죠. 공산 전체주의에 저쪽에는 거기다가 우리를 파괴하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눈치를 좀 파악을 해야죠. 처음엔 5명 다 저기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종찬 강북회장, 김을동 전 한나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얘기하는데 아 이러면 이건 안 되겠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는 뭐 또 다른 시즌 바이든 날리면 시즌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우려하는 건 있어요. 이렇게 이념으로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념으로 가면은 항상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아올라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뉴라이트나 또는 태극기 부대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에너지를 주입하는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파이를 줄이는 거죠. 파이가 지금은 민주당만 내치는 게 야당만 내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막 또 나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는데 국방부와 육사가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무책임하시는 오염수도 한마디 얘기 안 하시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능무책임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실도 대통령에서 실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국방부와 육사의 힘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어림도 없는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먼저 추진했으면은 웃기는 그 친구는 잘라야지.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뭔데? 이념 논쟁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정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국방 선진화하고 이런 거 해야 될 사람이 무슨 이념 논쟁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사람은 잘라야죠 대통령이. 저도 오늘 꽤 거칠게 얘기하고요. 홍범도 장군이 빨치산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저께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면서 기자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요, 불어로 파르티잔입니다. 파르티잔에서 나온 빨치산. 그러니까 그게 1920년도에서 40년도에 말하자면 소련에서도 그 항일 운동하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면 당시에는 우리로 말하면 정확하게 항일 유격대라고 하는 말이 정확해요. 그게 봉오동이나 청산이 됐죠. 그리고 그 말로 쓰였는데. 이 국방부에서 또 신규 관리를 또 한 거죠. 이건 뭐냐 여기다가 빨치산이라는 이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치산이라는 이름을 하면 우리한테 빨치산이라 하면 뭡니까? 우리는 지리산 빨치산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6.25에 남아있는 적군들이 남아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행패나 민폐를 끼치던 이걸 생각하니까 거기다 더 씌우는 거예요. 정말 국방부. 그래서 어저께 그 대변인은 기자들한테도 역사 공부 제대로 하라는 어제 뭐 국방부 이런 브리핑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받았지만 정말 비열한 짓이에요. 아니 이렇게 역사 비열하고. 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런 사안들을 국방부가 이렇게 나선 이런 상황들을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대통령실에 지시가 없거나 대통령실에 무슨 코드가 뭐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으면은 이런 거 못합니다. 다 맥이 다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못해요. 한마디로 맥이 다 있다 뭐 얘기하는 못하고요. 제가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건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무척 어렵고 그런데 사실 지금 총선하면은 정말 내일 총선하면은 국힘은 백석도 얻을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자꾸 대통령이 이념 얘기하고 뭐 한미일 동맹 얘기하고 뭐 선동세력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전쟁을 까는 거 아니냐. 근데
마치 심리적인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 여당을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전쟁 위기 때는 옛날에 그것도 그게 MB가 했던 겁니다. 그럼 MB가 총선을 천안 안 향해서 가지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다가 진짜 전쟁 그러니까 국지전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깔아놓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우려마저도 들 정도예요. 왜 어. 갑자기 대통령 입에서 이렇게 이념, 전쟁, 무슨 선동 네. 뭐 이런 것들 싸우자, 네. 싸울 세력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윤 이런 대통령이 얘기를 연찬에서 그 하니까. 얘기도 했잖아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말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제 글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침묵을 깨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정확히 얘기했대요. 전 뭐 85%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 85%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냐. 국민을 우매하게 보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저거 아니 대통령이 나가서 그야말로 우리 지금 어민들한테 7, 8천억을 갖다 보상해 주거나 이런 거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거 구상권을 얘기하거나 뭐 이래서 우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뭐 관철을 하면서 저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오염수 대응 예산도 우리가 한마디 얘기도 안 편성해서 해놓고. 그럼요. 우리가 방역도 다 우리가 다 예산 쓰고 그러는 건데 그래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무능무책임 뭐 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뭐 무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 과학을 개인적으로는. 강조하고 있어서. 근데 왜 이번에 R&D 예산은 16%나 깎냐고 필요 없죠.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사진 기사도 눈길을 끌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 전달받는 사진이 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이 고속도로 논란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뭐 그냥 어떡하든지 저는 지난번에 양평 고속도로 이른바 김건희 라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의혹이 아직 꺼진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덮고 오염수로 덮고 이번에는 네. 이념으로 덮고 이슈가 막 이러는데 계속 덮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절대로 국정조사 가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정농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원희룡 장관은 아마 이걸 피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게 본인이 백지화한 거를 다시 뭐 6만이 저 양평 군민들이 왔다고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양평 그러면서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양평 출마설. 아니 그럼 만약 양평 출마 저기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얼마 전에는 중립 공무원 중립 의무도 위반해서 지금 고발당할 판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건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사전 선거 운동으로 걸리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이 자기가 하는 일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당 의원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도 저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게 되는데 출마설까지 본인이 나오는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제가 하겠다. 요번에 또 요번에 예산 나온 거 보면은 양평 그 도로는 130억 설계 예산을 또 놓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반드시 짚고 그러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 이 양반은 자기가 뭔지를 장관이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네, 나눠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